저희는 월급 소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세금을 내죠? 첫 번째 부가세,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고정비 내고 밀키트 하고 나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보너스도 팍팍 주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금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여러분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작은 사고가 하나 있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쉬는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문의가 왔던 부분이 바로 밀키트입니다. 왜냐하면 요식업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19로 손님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손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밀키트라는 부분에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식당에서 밀키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기존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부대찌개를 하고 있다, 갈비집을 하고 있다, 이런 아이템들이 있죠. 그러면 우선은 저의 자택 주소지가 아니라 나의 사업장이 있는 곳에 지자체에 가면 위생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문의하셔서 이렇게 진행할 거다, 여기에 대한 허가상 어떻게 진행하느냐라는 거를 한번 체크하시고 위생과를 통해서 허가를 득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이 득한 제품을 가지고 어디에다 팔아야 돼요? 온라인에 팔아야 돼요. 온라인에 팔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 허가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 부분은 동일하게 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경제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허가를 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미 즉석 식품을 만들 수도 있고 통신 판매도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테스트 마케팅이라 그래요. 마케팅에 있어서는 몇 개 팔아보다 보니까 고객이 이건 불만이에요. 이렇게 가져갔더니 야채가 시들었어요. 뭐 이렇게 가져갔더니 뭐 좀 불편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객의 소리, 고객의 니즈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즉석 식품 제조를 위한 여러분 기계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실링기입니다. 실링기가 뭐죠? 여러분 그 있잖아요. 왜? 플라스틱 용기에 어떤 거를 해요? 비닐 같은 걸로 딱 덮고 실링을 하죠. 떨어지지 말라고. 안에 있는 국물이 새지 말라고. 실링기랑 냉장고랑 아주 간단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테스트 마케팅을 해볼 수 있겠죠. 부대찌개를 판다. 그러면 부대찌개 재료를 여러분 그 플라스틱 안에 넣고 실링해서 일단 팔아봐요. 그럼 이제 고객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존의 제품을 그대로 팔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가 불편한지, 아니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조사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포장을 나눌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놀부 기억나세요? 놀부는 보쌈과 족발을 팔죠. 그럼 놀부는 플레이트가 이렇게 네모나죠. 근데 굉장히 여러 개의 플레이트에다가 족발도 담고 보쌈도 담고 소금도 담고 다 각각 이렇게 담아서 와요. 그래서 놀부에서 무언가 시키거나 원할머니에서 무언가 시키면 어떻게 돼요? 한 상 가득 늘어놓고 먹어야 돼요. 근데 피자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죠? 피자는 플레이트가 딱 한 판에서 도시락처럼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피자만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 타겟, 나의 주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이 집단에 맞추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플레이팅, 다시 말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밀키트 용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이 밀키트 용기를 사고 실링기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대형 냉장고도 사고 다양한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테스트로 한번 몇 개 만들어서 적어도 뭐 한 일주일, 2주 정도 해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낼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 문의가 온 한 30년 정도 된 그 유명한 한정식집이 있어요. 이 집에서 본인 건물이래요. 그래서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 안에다가 저희가 밀키트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 집에서 팔고 있는 뭐 설렁탕, 곰탕, 불고기, 갈비 이런 것들이 밀키트화 했을 때 고객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을까요?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가서 장을 보면요. 삼원가든도 밀키트가 있어요. 엄청 많이 팔릴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많이 팔리겠죠. 그런데 실제로 삼원가든을 가서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밀키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고가의 한우를 과연 밀키트화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욕이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상품성 또는 가격 그리고 뭐 편의성 이 여러 가지들이 고민이 된 다음에 밀키트를 하면 되는데 너도 나도 또는 모든 이 음식 업종에서 밀키트를 한다? 저는 결단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커피 파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 원두를 사다가 이거 소분해서 팔고 싶어요. 제가 청귤 청을 사다가 소분해서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소분해서 그냥 팔면 되나요? 아니죠.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도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 판매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밀키트를 하건 여러분이 소분을 해서 팔든 여러분이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걸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용기에 담아서 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아주 정식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테스트 마케팅으로 몇 개를 팔아보고 고객에게 설문을 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최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정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원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현재 우리 매장에서 팔 때 2만 원짜리 불고기가 있어요. 근데 2만 원짜리 불고기를 포장해서 파는데 불고기만 줘요. 근데 2만 원이에요. 고객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제가 주인이라면 불고기를 A타입, B타입으로 나눌 것 같아요. A타입은 불고기를 300g에 2만 원이다. 그럼 불고기 판매, 포장 같은 경우에는 300g에 2만 원짜리를 팔면 좀 어렵죠. 그래서 한우랑 그리고 또 하나는 한우가 아닌 외국산, 소위 말해서 호주산, 미국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쇠고기를 갖다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나라 게 아닌 해외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고객이 집에 가져가서 이거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과연 내가 이 좋은 음식점에 와서 서빙도 받고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는 2만 원과 불고기 똑같은 300g을 가져가서 집에서 먹는 2만 원이 고객의 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면에서는 동일한 양념, 훨씬 맛있는 양념, 뭐 이런 독특한 양념을 가지고 2만 원짜리가 아니라 한 15,000원, 13,000원짜리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구매하겠습니다. 밀키트는 기존 상품을 무조건 다 판매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족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임원으로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순댓국이 만약에 8,000원이에요. 그러면 왜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옵니다. 팩에. 이 한 팩은 얼마일까요? 8,000원짜리에 이 순댓국의 원가는 한 3,000원 돼야겠죠. 아주 비싸도 4,000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3,000원대 중후반 정도 되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위로 잘라서 히팅, 데워서 나가고 8,000원이면 괜찮아요. 프랜차이즈는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하거나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음식점에서 만약에 밀키트를 한다 그러면 원가를 무지하게 낮출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곰탕, 갈비탕 이런 탕류들은요 원가가 상당히 낮아야지만 그나마 수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월급 소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세금을 내죠? 첫 번째 부가세,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고정비 내고 밀키트 하고 나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보너스도 팍팍 주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금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가 계산도 잘 하셔야 되고 세금에 대한 또한 숫자 계산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밀키트 판매에 관련된 전략도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밀키트 사업을 고민한다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그러면 정말 밀키트 전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전화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여러분의 판매 전반에 관한 그림을 다 그려줄 수 있어요. 근데 밀키트는 누구한테 문의하는 게 좋아요? 밀키트 전문 업체에 일단은 두세 곳에 전화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밀키트 업을, 밀키트라는 이 분야를 우리 집에 얹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찰떡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긍정의 언어로 파이팅 되는 날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빨리 몸을 잘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많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김상미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